쉬운 경제, 살아있는 경제, 우리 집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2018년 10월 2년 전입니다. 으라차차 상생경제라는 코너에서 일하다 죽기 싫어서 노조 만들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게임 산업 최초 노조를 저희가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2년이 됐는데요. 2년 동안 게임 노조는 어떤 활동을 했을지, 또 게임 산업계는 얼마나 변했는지 AS 인터뷰로 준비했습니다. 배수찬 넥슨 노조 지회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회장님이 지금 방금 보이는 라디오 안 하는 거죠? 라고 질문하셨는데 해요. 아, 그래요? 네. 자,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오셔서 YTN 라디오 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배수찬 넥슨 노조 지회장님과 함께 하는 인터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초 AS 인터뷰가 아닌가 싶어요. 그때 우리 지회장님 노조 처음 만들고. 네. 그때 저희가 YTN 라디오 생생경제 모셨어요. 김감회가 되게 새로운데 네. 한 2년 만에 뵙네요. 그러니까요. 그때만 해도 일과 중에 제가 휴가 쓰고 와야 됐는데 지금은 정당한 업무 시간으로 왔습니다. 아, 맞네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그때 녹음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생방송으로 이것만으로도 노조의 지위가 얼마나 공고한지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좀 자리가 잡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도 사실 노조 설립 초창기라 생생경제에서 응원해 드리려고 모셨는데 그때도 사실 지금처럼 되게 해맑으셨어요. 네. 그래서 아니, 저분이 앞으로 노조 활동 탄압도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데 저렇게 해맑아도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전히 해맑으시네요. 고생 안 하셨나 봐요. 2년 동안. 고생을 해도 열심히 즐기면서 해보자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정말 그 달라진 노조 지위로 오늘 지회장님이 오셨는데 먼저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게임업계도 코로나19 타격을 받나요? 그러니까 업무가 많이 불편해진 건 사실이죠. 아무래도 재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근데 성과로는 꽤 많이 그렇죠. 오히려 언택트 시대에서 사람들이 새로운 취미로 이제 게임을 선택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면서 각 집마다 지금 게임과의 부모님은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게임 업계는 오히려 코로나19로 조금 더 힘을 얻었겠구나 저도 예상은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노동자들은 아무래도 일도 많아지고 일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으셨겠네요. 노동자분들도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전쟁을 벌이면서 그렇게 게임을 만들고 계시죠. 재택근무를 하면서 네. 진짜 눈물 어린 게임업계의 얘기인데 지회장님 느끼시기에 노조 설립하고 지금 2년 됐는데 가장 크게 변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일단 제도와 문화 모두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팀 간의 격차가 줄기도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회사의 자정 기능이 강해졌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적으로 예를 하나 들면은 조합원 단톡방이 생기고 나서 예전에는 전사원이 공유하는 소식 채널 같은 게 없었어요. 팀이 다르고 법인이 다르고 뭐 눈치도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눈치도 보이고. 근데 지금은 좋은 거 나쁜 거에 대해서 다 편하게 말하다 보니까 그걸 그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조직 문화가 좋지 않던 것은 알아서 고치는 경우가 좀 생겼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가끔은 제가 제보를 듣고 인사팀에 따지러 가는 도중에 이미 개선이 됐다 라는 상황도 있더라고요. 게임업계 분들처럼 정말 온라인의 속도로 빠르게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정 능력이 강화됐다. 그리고 수평적 의사결정이 조금 과정이 구축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제가 2년 전에 이런 질문했던 것 같아요. 편견일지 모르겠지만 게임하시는 분들은 되게 자유로운 영혼일 것 같고 뭐 공동체 생활이나 이렇게 남의 간섭 받는 거 싫어할 것 같은데 이 노조가 될까요? 제가 이 질문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네네. 어때요? 2년 동안 해보니까. 그래서 자유롭게 가입을 하세요. 활동도 자유롭게 하고. 네, 그렇습니다. 조금 달라진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뭐 노동조합의 가입이 힘들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막 게임 실력을 보거나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좀 다른 산업의 노조하고 이건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거 있습니까? 사실 제조업이랑 보통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뭐 그게 업종의 차이라기보다는 규모의 차이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넥슨이 지금 그룹 다 합치면 한 4,500에서 5,000 사이 되거든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 누군가 한 명이 나왔다고 해서 저를 다 믿고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주변의 사람들은 막 가입률 7, 80% 이렇게 되는데 저를 이제 모르는 사람들의 중에서는 이제 가입률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가입률만 놓고 제조업이랑 딱 비교하면 제조업은 엄청 이제 공장 단위로 되게 확확 들어오는데 우리는 네. 그렇지 않으니까 그게 좀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노조위원장도 달라요. 이렇게 노조위원장이 해맑고 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통통 튀는 느낌? 아. 그런 노조위원장님은 안 계시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은 하시지만 우리가 네. 2년 전에만 해도 네. 노조를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게임업계의 노동자들이 너무 어려움을 겪고 목숨을 잃는 일들까지도 벌어졌기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때의 절박한 심정으로 나도 죽고 싶지 않다라는 심정으로 만드셨는데 그렇다면 2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좀 많이 좋아졌습니까? 네. 일단 제가 웃음에 대해서 먼저 가볍게 말씀드리자면 네. 저는 원래 힘들어도 웃어요. 그냥 뭐 아무리 힘들어도 이게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항상 웃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막 판교 앞에서 집회를 했을 때도 그때도 나중에 뉴스로 확인하는데 제가 웃고 있더라고요. 네. 캐릭터인 걸로 네, 우리 캐릭터입니다. 배수찬 주회장님의 개인적인 캐릭터인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여쭤볼게요. 2년간 어떤 진일보가 있었는지. 네. 먼저 지난해 게임업계가 수건이었던 포괄임금제 폐지를 이뤄냈어요. 이게 어떤 것이었고 또 폐지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포괄임금제라는 거는 이른바 야근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수당을 미리 다 줬다라는 식으로 수당을 안 줘도 되는 꼼수입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4천이라고 해서 괜찮아 싶어서 이제 입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1,000만 원은 선 지불된 야근 수당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입사 시에 이런 근로계약을 맺는데 이러면은 야근이라는 게 의미도 없어지고 어차피 돈을 안 줘도 되니까. 그리고 업무 시간을 기록할 필요도 없었고 내가 주 100시간을 일하는지 나도 모르고 회사도 모르고 노동부도 모르고 이렇게 장시간 노동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었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게임업계는 아무래도 야근이 많을 거 아니에요. 업무가 뭐 하루에 딱 끝나는 일이 아니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포괄임금제는 우리 게임 노동자들한테는 정말 악법이었을 텐데 이걸 어떻게 폐지시키셨어요? 네, 정확히 말하자면 그때 폐지했던 거는 최초로 폐지된 그 넥슨만 폐지했던 거고 게임 업계가 폐지했던 건 아니에요. 네네. 아직도 노조가 뭐 있는 회사를 비롯하여 큰 기업 몇 군데선 폐지했고 나머지는 폐지 안 한 것이 훨씬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넥슨은 직접 이거 폐지하는 데에 뭐 임직원들하고 합의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교섭 단체 협약을 네. 통해서 교섭을 들어갔고 거기서부터 이제 성사가 된 거죠. 뭐 좀 어렵거나 그런 과정은 없으셨어요? 처음에는 좀 쉽지 않았는데 대화를 하면서 이게 포괄임금제라는 게 시대의 흐름이다. 라는 식으로 서로 공감한 것 같아요. 아, 그럼 지금 배수찬 주회장님이 넥슨 노조지 회장이시니까 네. 지금 게임업계 노조가 2개 업체에 있는 걸로 알고 최근에 하나 더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넥슨 그다음에 스마일게이트인가요? 예, 그리고 엑셀 게임즈라고 하나 더 그렇게 생겼어요. 세 군데. 그러면 이 세 군데 중에서도 포괄임금제가 폐지된 데는 넥슨밖에 아직 없고요. 넥슨이랑 스마일게이트 스마일게이트도. 폐지됐고, 예, 이제 엑셀 게임즈는 아직입니다. 아, 그렇군요. 노조의 유무가 네. 노동자들의 삶을 어떻게 다르게 하는지를 뭐 단편적으로 보여주시는데 오늘 보이는 라디오 그 접속자 수가 많은 게 노조원들이 보는 걸까요, 혹시?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것 같네요. 아마 우리 넥슨 노조원들이 지금 함께 해주시는 것 같은데 코로나19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재택근무가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네. 혹시 이 재택근무 때문에 뭐 노동자로서 피해보거나 이런 것도 있으셨어요? 아무래도 그런 하나하나의 불편함이 없을 수는 없다고 보지만 지금 그 정도는 감수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 페이라든지 뭐 네. 복지라든지 이런 게 줄어들거나 그런 건 없죠. 뭐 그렇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재택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효율적으로 근무를 하는 데에 있어서 근로자가 좀 휴식도 취할 수 있게 하고 재택근무의 문화가 형성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조가 명문화하거나 사측하고 같이 이야기 나눈 부분이 있습니까?
재택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얘기가 오가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거는 회사 이익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아, 그렇겠죠. 예, 보통 그건 회사가 최선을 다합니다. 알아서. 회사에 이게 부합하니까요. 예, 다만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지금 무엇보다 그 직원들의 안전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좀 재택을 더 확실하게 하자라는 거를 저희가 주장하고 있었고 그래서 뭐 이번에 초에는 1인 시위도 했었고 뭐 그렇게 아, 했었습니다. 그러세요. 지회장님이요. 예. 지회장님이 그냥 청년 시절이나 아니면 넥슨에 처음에 입사했을 때 예. 내가 노조를 만들어서 지회장이 될 줄 아셨어요? 상상도 못했죠. 상상도 못 하셨죠. 노조라는 걸 아셨어요?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뭐가 이렇게 노조를 만들고 지회장까지 하게 했을까요? 절박함? 사실 포괄임 금지 하나 폐지해보고 싶어서 아, 그걸 어떻게 하면 폐지할 수 있을까 여러 방면에서 좀 알아봤는데 뭐 그러니까 노조 만들기 전에 뭐 근로자 위원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시도는 해봤지만 뭐 결국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나서게 됐죠. 그럼 처음에 우리 노조 만들자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 반응이 어땠어요? 게임업계 사람들 반응이. 그때는 저도 좀 따라가는 입장이었어요. 제가 뭐 처음에 처음에는? 만들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 아니었고. 아, 친구 따라 원래 가던 사람들이 큰일을 하던데. 그러니까 제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분들이 좀 존경스러운 분들이었죠. 그분들이 좀 앞에서 나서다가 나중에 이제 뭐 지회장을 누가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좀 더 그때는 앞으로 나섰던 거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군요. 지금 7267님이 우리 회사는 대기업인데도 노조가 없습니다. 노조가 있는 회사들 너무 부럽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아무래도 제일 부러운 분들은 다른 게임업계 노동자들 아닐까요? 예, 넥슨 노조 부럽다라는 사람들 꽤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옆 회사들. 판교에 있는 옆 회사들. 예. 자문을 혹시 구한다든지 이 시작에 이 싹이 튼다든지 이런 게임 회사도 있습니까? 그거는 있어도 없어도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 예. 그렇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예. 사실 노조를 만드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당연히 노동자의 권리인데 예. 회사 입장에서 왜 노조를 어려워하고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지 뭐 이유야 충분히 심정으로는 이해는 가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게임 업계에 일단 포괄 임금제 이 부분은 넥슨은 해결이 됐고 임금보다 더 사실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고용의 안전일 텐데 그때 고용 불안 이야기 하셨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됐습니까?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됐어요. 이제 권고 사직이 사라졌죠. 이게 권고 사직이라는 게 그 회사가 여기에 사인을 해라라고 서류를 내밀었을 때 그걸 거절할 수 있는 문화가 아니에요. 게임 업계는. 거절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도 없어요. 거의. 그냥 나가요? 나가라면? 네. 왜요? 저 같은 막 책상을 붙잡고 절대 안 나갈 텐데. 이게 이직 문화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회사랑 여기에서 싸우는 것보다 이직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회사에서 싸우면 그다음 이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요. 그럴 거란 인식이 좀 있었죠. 그랬군요. 그러면 권고사직이라는 게 없어졌고 또 어떤 개선이 있었습니까? 아직은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기에서 고용 안정이란 게 생기려면 프로젝트가 접히고 나서도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이제 나은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추가적인 프로젝트를 만든다거나 어떤 티어가 미묘하게 배치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 환경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문자로 또 7267님이 초기에 회사 방해는 없었냐고 물어보시네요. 아마 너무 부러우셔서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회사의 방해요? 있었다고 말할 수 없겠죠. 사실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 접속하신 분들이 임직원이시죠. 아마 회사는 듣고 있을 텐데. 네, 회사에 방해가 있었나요? 네, 없었다고 대답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었습니다, 여러분. 없었다고 우리 지회장님께서 얘기하셨고요. 사실 우리가 노조 이야기할 때 그나마 노조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들은 복이 많은 노동자들이고 노조 가입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도 있거든요. 게임업계도 그렇습니까? 사실 노조의 사각지대라는 건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은 만들면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 가입을 할 수 있다 없다 전에 만들어지고 나서 거기에 이제 가입하는 게 수순이기 때문에 아니 보통 저희 네. 같은 경우에 비정규직이나 네. 프리랜서들은 노조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사실 비정규직 그 프리랜서 노조로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 게임 노조 안에도요? 네, 화섬식품 노조 소속은 아니긴 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민주노총 소속은 아니고. 저희랑 교류는 그렇게 있지 않아서 제가 뭔가 더 깊이 설명드리기 좀 힘들 것 같은데. 아. 예. 그러니까 그분들의 노조는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이 비정규직이고 프리랜서다 보면 회사하고 뭔가 정규직의 노조만큼 협상을 한다든지 교섭을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니까 네. 아마 그런 부분에서 지적들을 좀 하시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 업계에는 뭐 노조 가입 사각지대가 있는 건 아니다. 뭐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만들면 거죠. 됩니다. 만들면 된다. 누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게 노조가 이렇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네. 게임 업계의 노조가 좀 그런 일을 앞장서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한 가지 예시를 드리자면 지금 화섬식품 노조, 그러니까 저희가 속한 그 노조 안에는 타투 유니온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투이스트들이 사실상 지금 불법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국법에 의하면은. 근데 사실 이분들이 우리는 세금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서 노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은 노동조합의 지위, 그 노동자로서의 지위는 이제부터 인정받아야 되는 거지만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이거를 인식과 그리고 법을 바꿔 나가려는 집단이 생긴 거죠. 지회장님 제가 그 노조 만든다고 할 때 뵀을 때보다 훨씬 전문적이고 훨씬 뭐라고 할까요? 투쟁의 웃음을 띤 투쟁가로 변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운 게 있어서 이제. 그럼요. 2년 동안 지금은 일 안 하시고 지금 노조에 전담하시는 거죠. 이게 네, 맞습니다. 일인 거니까요. 어떤 분은 번호 뒷자리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계열사 한 곳이 노조를 만들려고 시도 중인데 회사로부터 거의 영혼까지 털리고 있다고. 네. 그래요.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일들도 있군요. 자, 두 돌 맞이한 게임 노조입니다. 앞으로 이뤄가야 할 목표도 계획하는 것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가장 궁극적인 거로는 제가 은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1년 뒤에는 지회장 선거를 해요. 근데 그때 저 이외에도 후보가 나왔으면 좋겠고 어떤 노동조합이 어떤 상황에서도 건강하려면은 지속 가능하려면 저 말고도 다른 대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방향만 제시된다면 그건 건강한 상태가 아닌 거고 넥슨 노동조합은 여러 가지 방향이랑 비판 그리고 참여로 성장하는 노동조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게임 정말 새로운 영역의 산업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노조의 모양과 방향도 조금 색다르고 신선하고 그리고 요즘 시대에 맞는 그런 세련된 노조 활동을 또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노조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 회사 상생하는 그런 노조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수찬 넥슨 노조 주회장이었습니다.